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민화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민화 그리기 강사 김미연입니다. 민화에서 모란꽃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꽃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오늘 그릴 그림은 연화도입니다. 연화도는 연꽃을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요. 연꽃은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손 번영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전사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박스를 켜고 붓에 너무 힘을 줘서 그리기보다는 붓을 약간은 가볍게 쥐시고 내가 그릴 방향의 위치를 보아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꽃을 그릴 때, 꽃그림 그릴 때도 다 똑같은데요. 수술 같은 경우는 전사 작업할 때는 안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사 작업까지 마쳐보았습니다. 이제 채색이 남았는데요. 채색 부분 진행해 볼게요. 연꽃을 채색하실 때는 하얀색인 흰색 호분 바탕 위에 분홍색인 꽃잎을 조금씩 올려줄게요. 일단 베이스 색깔로 흰색을 먼저 올려주겠습니다. 흰색을 바를 때 너무 떡되게 한꺼번에 진하게 바르시기보다는 얇게 여러 번 겹쳐서 바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입 한 입 이렇게 칠하시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흰색입니다. 다 똑같이. 그대로 큼지막하게 넣어볼게요. 조심해야 될 건 외곽선이기 때문에 외곽선은 삐져나오지 않도록 그대로 채색을 올려낼게요. 자, 이렇게 흰색을 다 발라주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채색도 필요하겠죠? 나머지 채색도 한번 넣어볼게요. 연꽃의 가장 큰 잎사귀, 이 부분을 한번 칠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흰색인 호분을 가져와서 황과 맹황 색깔 갖고 올게요. 두 개를 섞어주겠습니다. 물감은 모자른 것보단 항상 넉넉하게 만들어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외곽선 라인 쭉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제가 뒤집어진 부분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건 칠하지 마시고 피해서 나머지 부분만 채색을 해줄게요. 붓을 눌러서 쭉 당겨오면서 자, 이렇게 위에 잎을 칠했습니다. 안에 있는 연밥이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색깔 사용했던 거 응용해서 연밥도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밥까지 채색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줄기와 뒤집어진 잎, 그리고 이렇게 다물고 있는 잎 또한 한꺼번에 채색을 할게요. 요건 색깔 변화는 크게 없을 거고요. 한꺼번에 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황토, 녹록, 회명, 호분 색깔인 흰색을 가져올게요. 그대로 채색을 할게요. 줄기 다 똑같은 색깔로 하기로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가릴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1차 채색이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입체감을 줄 수 있는 2차 색이 남았어요. 2차 색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연꽃의 안쪽에 들어가는 색깔은 흰색인 호분과 회명 색깔, 살짝 황토 살짝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누렇지 않은 약간은 하늘색, 햇빛이 나는 색깔로 만들어낼 거예요. 안쪽 부분 먼저 해볼게요. 안쪽 부분에 채색 넣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만드는 연꽃은 회색 연꽃이 아니라 하얀색에 분홍색이 살짝 보이는 꽃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색깔의 양은 너무 많이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살짝만 잡을게요.
그리고 다시 종이 돌려가지고 발임을 해주겠습니다. 채색도 얕게 잡았기 때문에 발임 또한 너무 길게 끌기보다는 발임 또한 약간은 적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살짝 안쪽에 음영감을 좀 넣는다 생각하시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모두 다 넣어줄 거예요. 한 입 한 입씩 넣어줄 거고요. 얘보단 얘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잎은 살짝 그림자 지듯이 조금 더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러면 앞뒤 차이가 나게 되면서 누가 더 위에 있는 잎이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는 잎인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앞뒤 구분도 살짝 주시면서 잔여물감 이용해서 끌고 오면서 부드럽게 발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은 조금 강하게, 앞쪽 부분은 은은하게 들어가 볼게요. 화질은 항상 돌려가시면서 그리는 사람이 편하게. 자, 이렇게 연꽃의 안쪽에 들어가는 2차 색깔을 모두 넣었어요. 그럼 연꽃 하면 분홍색 연꽃 떠오르시죠? 위쪽 부분에는 반대로 지금 잡았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분홍 색깔을 넣어줄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연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호분과 양홍을 가져올게요. 양홍 살짝. 항상 색깔 섞을 때는 밝은 색깔 먼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걸 갖고 올게요. 이렇게 손톱 모양처럼 채색을 넣었고요. 발임을 해주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퍼질 수 있게끔 물감 당겨주시고요. 살살살 물감 데리고 오면서 옆으로 묻어날 수 있게끔 옆으로 넣어줄게요. 발임을 부드러워질 수 있을 때까지 색상 단계를 부드럽게 내줄게요. 자, 이렇게 연꽃잎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나머지도 동일하게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끝부분 쪽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더 타고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발임붓으로 물감 당겨 가시면서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모두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남았냐면 연잎이 이제 남았습니다. 연잎 또한 2차 색깔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색깔은 맹황색과 녹초 색깔 넣겠습니다. 녹초 색깔 가져와서 진하게 넣어볼 거예요. 연잎은 보통의 잎과는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Y자로 이렇게 잎맥이 끝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색깔 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한쪽 손에는 채색붓, 한쪽 손에는 발임붓을 쥐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부터 들어갈게요. 얘도 동백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줄기 부분 살짝 띄워줄 거예요. 잎맥 들어가는 부분 살짝 띄워줄게요. 연꽃은 조금 생각하면서 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 먼저 뽑아줄 거고요. 안쪽에 내부 칠해줄게요. 내부 살짝 시옷자처럼 갈라질 수 있게끔 옆에 단 또한 여백을 살짝은 남길 겁니다. 먹선 지나갔던 잎맥 자리를 남겨주세요. 내부를 채워주고
뽑습니다. 저희 지금 뭐가 남았냐면 이 Y자 부분 남았습니다. 이 Y자, 작은 Y자 부분도 살짝 안쪽에만 살짝 잡아낼게요. 지금 인맥 중심으로 주변부는 다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림을 넣어 볼게요. 기울기 눕히셔가지고 지금 2차 색과 1차 색의 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색상 단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여 물감 이용해서 이 Y자 보이는 거 강조하면서 내려갈게요. 작은 Y자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또한 바림을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도 밑에 부분도 동일하게 채색과 바림 넣어서 만들어 주었고요. 지금 나머지 빠진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면 여기 뒤집어진 부분이랑 줄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또한 2차 색깔 한번 올려볼게요.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연잎 같은 경우에는 위쪽, 아래쪽으로 채색을 잡고 올라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맥이 지나가는 자리는 비켜주시고요. 동일하게 바림해 볼게요. 이때 이렇게 인맥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채색을 덧대줄게요. 인맥이 너무 넓다 하는 자리는 채색으로 살짝씩 메꿔주세요. 자, 이렇게 다물고 있는 연잎을 위아래 잡아줘서 2차 채색을 넣었고요. 줄기는 왼쪽 혹은 오른쪽 둘 중에 한쪽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이쪽으로 채색이 들어가게끔 해볼게요. 길게 당긴 다음에 그대로 바림할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줄기를 모두 그려주었습니다. 요거 이어서 다음 부분의 외곽선과 마무리하는 부분은 다음 수업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